지난 여름 낙동강을 뒤덮었던 녹조의 독성 물질이 물고기에 축적된 것으로 확인돼 사람에 대한 2차 피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계 불황으로 창원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공장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업하는 업체가 늘어 공장 매각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밀양에서는 방화로 추정되는 주택 화재가 발생해 80대 노부부와 아들 등 일가족 3명이 숨졌습니다. 올 한 해 경남의 재난 분야를 정리해보는 순서. 고수온과 콜레라에 이어 태풍 차바, 지진까지 발생하며 자연재해 위력을 실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지난해 4대 강에서 국제 기준치의 수백 배에 달하는 녹조 독성 물질이 검출돼 논란이 일었는데요. 최근 해외 연구진이 낙동강 물고기에서 이 독성 물질이 축적된 사실을 확인해 발표하면서 사람에 대한 2차 피해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어민들이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며 수상 시위에 나섰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 물고기 씨가 마른 데다 녹조 독성 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이 강물에서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집중할 정도가 아니죠. 과연 아는 분들한테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고기를 잡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녹조의 주 원인인 남조류가 사멸하면서 발생하는 마이크로시스틴은 간 괴사까지 일으키는 독성 물질. 일본의 한 대학 연구팀이 지난해 수거한 낙동강 물고기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축적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내장과 간에서 1g당 1에서 5 마이크로그램가량 검출됐다는 건데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 몸무게 50kg 성인의 하루 한 개 섭취량은 2 마이크로그램 이하입니다. 마이크로시스틴에 오염된 어류를 섭취한 포식자의 2차 피해는 이미 국내외 학계에서 확인된 상황. 특히 마이크로시스틴이 끓는 물에도 소멸하지 않아 사람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しかし分解されにくい、そして科学的に安定な物質なので、ボイルしてもなくなったり減ったりすることはありません。 정부는 먹는 물은 정수를 통해 문제가 없다지만 어류 섭취 등 다양한 경로로 인체 축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국내 최대 기계산업단지인 창원 국가산업단지도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경기 불황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공장 일부를 임차해 주는 곳이 늘고 있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팔린 공장도 크게 늘었습니다. 송윤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 산단의 한 중견기업이 운영하던 주물 공장입니다. 채산성 악화와 환경민원 탓에 사업을 중단하고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9만 제곱미터가 넘는 공장을 사려는 업체가 없어 지금은 공장 일부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채산상도 안 맞으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경영진에서 판단을 한 것. 그때 있었던 인원들은 본공장으로 다 전원 배치하고요. 에스텍 중공업 등 3만 제곱미터가 넘는 대형 공장터 7, 8곳이 매물로 나와 있고 소규모 업체는 더 많습니다. 증가세가 심하죠. 매물이 많이 늘어났죠. 팔고 하려고 하는 그런 매물이 실질적인 매물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산업단지 내 공장터를 추가로 분양하면서 자가업체 수는 증가했지만 임차업체 비율은 오히려 지난 2013년보다 늘어났고 지난해와 올해 거래된 공장터도 183건에 달합니다. 임차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수도권에 비해서는 아직은 낮지만은 이러한 추세가 이제 장기적으로 간다 하면은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라고 이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팔려고 내놓거나 임대로 나오는 공장들이 늘면서 식당과 상가 등 주변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10그릇 가던 데서 5그릇밖에 안 간다든지 한 30그릇 이렇게 나가던 데서 20그릇도 안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조선산업과 함께 경남의 주력 산업인 기계산업마저 장기 침체라는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오늘 아침 밀양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80대 노부부와 아들의 일가족 3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신변을 비관한 아들이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유진 기자입니다. 깨진 유리창 너머로 새까맣게 그을린 집안이 보입니다. 화재 원인 수사에 나선 경찰관들이 집안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재 신고가 들어온 것은 오늘 오전 7시 50분쯤. 불탄 집안에선 87살 김모 씨 부부와 아들 59살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밖에 저 창고 안에 새파란 불이 서 있더라고. 감독이 힘이 내무는데 세우에 창고에 불 말라서 나는 울산서. 경찰은 집안에서 엄마 사랑한다, 미안하다 등의 내용이 담긴 아들 김 씨의 유서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김 씨가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서나 이런 그 내용으로 봐서는 불상의 원인은 뭐 방화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사는 안방에서 최초 이제 발화된 것으로 이렇게. 아들 김 씨는 퇴직 후 고향인 밀양에 내려와 치매와 중풍을 앓던 부모를 모시며 지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연이은 사업 실패로 빚을 지면서 처지를 비관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농사가 언제부턴가 2, 3년 계속 시세가 안 좋았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조금 어려웠고 빚을 좀 더 썼는 것 같아요. 경찰은 현장을 감식해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시신은 부검해 사인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6년 한 해를 정리하는 연속기획. 오늘은 경남의 자연재해를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남해안은 고수온과 콜레라로 쑥대밭이 됐고 태풍 차바의 위력에 잇따른 지진 공포까지 실감하며 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조미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염에 바닷물 온도가 최고 33도까지 오르면서 양식장마다 폐사한 물고기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난 여름 경남 양식장의 고수온 피해는 모두 704만 마리, 피해액은 90억 원을 넘었습니다. 아무런 방법도 없고 제가 12일 날 얼음을 사가지고 우리 고기 그물망에까지 이어보게 됐습니다. 답답한 심정에. 서해상 가상 15년 만에 콜레라가 발생하면서 횟집 450여 곳이 타격을 입고 그날부터 물회를 찾는 손님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만큼 타격이 크다는 거죠. 남해안 관광업계가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지난 9월 대학 도서관, 공부하던 사람들이 황급히 대피합니다. 연이어 발생한 지진에 더 이상 경남이 안전지대가 아님을 실감했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창문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도 나가고 하니까 나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10월엔 강력한 태풍 차바가 경남을 휩쓸었습니다. 산더미 같은 큰 파도가 해안가를 덮치고 순식간에 들이닥친 파도에 물바다가 된 조선소도 초속 30m의 강풍에 가동이 멈췄습니다. 실내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일도 안 되고 하니까 이제 나가라고 하네요. 그냥 그래서 나왔습니다. 이딴 자연재해에 피해가 잇따르면서 행정당국의 늑장 대처와 허술한 대비책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박진우 경남지방경찰청장과 직원분들이 682만 9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창원시 의창구 3.1전공 김태봉 대표이사 500만 원, 통영시 대건약국 205만 6천 원, 새통영병원 장례식장 서정복 대표 50만 원, 통영 여성축구 홍기수님께서 33만 5천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거제시 내곡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55만 7,950원, 의령군 의령읍 지정중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53만 2,250원, 합천군 대양면 천호 건자재테크 우경옥 대표 29만 9,900원, 무곡마을 주상환 이장과 주민분들이 23만 1천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거창군 주상면 발전위원회 30만 원, 주상면 주민자치위원회, 남상면 이장자율협의회, 자율방범대원분들이 각각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한일 합의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가 경남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한일 합의 무효화 경남행동은 오늘 창원 오동동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가 굴욕적인 합의 내용을 강행하고 있다며 한일 합의의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또 진주와 통영에서도 각각 위안부 합의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창원시가 시내버스 업체 과속 난폭 운전과
운영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대중교통 시민 대토론회를 오늘 마산 하포구청에서 열었습니다. 창원시는 KBS 창원이 제기한 시내버스 운영 문제 등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단속과 운행 이력 자료 분석, 적정 운행 횟수 산정을 위한 연구 용역, 운송 수익금 공동 배분 시스템 구축 등을 내용으로 최근 3단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경남 대표 도서관이 오늘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옛 인재개발원에서 착공해 내년 12월에 개관합니다. 194억 원이 투입되는 경남 대표 도서관은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며 19만 권의 장서를 갖춥니다. 경남 대표 도서관에는 24시간 개방되는 독서실도 운영돼 서민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년 대량 해고 복직을 촉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 새누리당 해체를 촉구하는 경남 노동자 대회가 오늘 오후 마산 자유무역 지역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부역 세력 처벌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 일본 투자기업인 한국사년의 생산직 대량 해고를 규탄하고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린 만큼 즉각 복직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다음 달부터 사무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시행합니다. 이번 순환 무급휴직은 대우조선 직영 인력 11,200여 명 가운데 사무직 4,700여 명이 대상입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